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공안수 서구청장의 핵심 공약 사업 예산들이 의회에서 대부분 삭감되면서 의회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도 25일부터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 전선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며 이번 주 내내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올해 첫 장맛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대책회의를 열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만큼 민감하게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차장 안전진단 C등급을 받은 수변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이 보수공사를 끝내고 8개월 만에 문을 엽니다. 주변의 만성 주차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서구청과 서구의회가 추경 예산을 놓고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핵심 공약 예산을 의회가 모두 삭감했고 구청장은 본회의에 불참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청이 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 규모는 모두 438억 원. 의회는 이 중 5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의료 R&D 클러스터 부지 및 55억 원 등 총 4건 57억 6,850만 원을 삭감하여 대부분이 공안수 구청장의 핵심 공약 사업들입니다. 서구 의료관광특구의 핵심인 의료 R&D 클러스터 부지 매입비와 천마산 복합전망대와 모노레일을 관리할 서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비용 등입니다. 여기에 더해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도 부결됐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은 구체적 계획이 없고 지난번 부결된 사업이 그대로 다시 상정돼 부결했다는 게 의회 설명입니다. 지난 19일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들이 부결되자 공안수청장은 의장실로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장은 이번을 이유로 23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공약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항의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날 천마산 전망대와 모노레일 건설 사업과 관련한 구정 질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구청장 불출석에 이어 정태효 부구청장도 휴가로 출석하지 않아 구정 질의도 무산됐습니다. 공안수청장이 강하게 추진 중인 암치료비 지원은 이번이 두 번째, 서구시설관리공단 추진 사업은 네 번째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당분간 구청과 의회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지역에도 25일부터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장마 전선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며 이번 주 내내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25일 오후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은 부산은 26일까지 이틀간 50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비는 오는 27일까지 30에서 최대 100mm가량 내린 뒤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정체전선은 27일 오후에 남하하면서 점차 영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에 따라 부산은 27일까지 30mm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26일 밤부터 27일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난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은 6월 23일 장마가 시작돼 7월 5일에 종료되면서 평년 수준인 33일을 기록했습니다. 강수량은 214mm를 기록해 평년치인 382mm를 밑돌았고 강수일수도 평년 17.1일에 모자란 14.7일에 그쳤습니다. 29일부터 정체전선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정체전선과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27일 오전까지 부산에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올해 첫 장맛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대책회의를 열고 대비에 나섰는데요. 지나치다 싶을 만큼 민감하게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월파 피해를 입었던 송도 해안가 일대. 25일 새벽까지 이어진 이번 장대비에 일대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에 안병윤 행정부시장 등은 분주한 모습입니다. 장마철 호우 대비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지대 침수 방지 시설에 대한 추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올해 엘니뇨 현상에 따라서 아마 큰 태풍, 많은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산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부산시가 지난해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 지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아직 피해 복구를 끝내지 못한 곳은 12곳. 시는 이달 말까지 재해 복구를 하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대책과 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산시 실국장과 구군 단체장 중심의 철저한 상황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강풍과 낙뢰 등 장마철 대표적인 호우 행동 요령을 미리 체크해 실천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인명피해라든가 재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당부드린 내용들을 잘 준수하셔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즉시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전 직원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안전 문제로 문을 닫았던 수영구 밀락동 수변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이 보수공사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주변의 만성주차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영구 밀락동 수변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입니다. 입구는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보수공사로 지난해 11월 폐쇄됐다는 안내판도 그대로입니다. 주변 도로는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7월 1일 어린이 물놀이장이 개장하면 극심한 주차난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안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청소가 한창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달라진 구조물이 보입니다. 처졌던 볼을 지탱하기 위한 철골 구조물이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볼은 처진 부분이 완화된 모습으로 도장도 이뤄졌습니다. 사전 무인 정상기도 새로 설치됐고 전기차 충전기도 추가됐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공사 기간을 한 달에 당긴 27일 재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요금은 소형차를 기준으로 10분에 300원, 1주차는 8,000원으로 이전과 같습니다. 한편 수변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은 수영구청이 국시비 39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8년 준공했고 시설공단에 이관됐지만 4년 만에 구조물 안전 논란이 일며 폐쇄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 20일 화재가 발생한 호텔에 대한 합동 감식이 실시됐습니다. 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과 연소 확대는 물론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건물 내부 곳곳이 시커멓게 불에 그을렸습니다. 한쪽에는 타다 남은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일 화재가 발생한 호텔 지하입니다. 화재 이틀 후인 22일 국가수와 소방,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이 실시됐습니다. 감식단에 따르면 발화 지점은 지하층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내부에는 가해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트리스 이런 것도 좀 적재가 된 상태였고 다른 부분들도 가해물도 일부 있었습니다. 해당 호텔 지하에는 스프링클러와 옥내 소화전,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등의 소방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초기 진화에 실패해 불은 지하 2층까지 번졌고 호텔 객실층까지 연기가 퍼졌습니다. 일부 호텔 이용객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 연기를 발견한 뒤에야 인지했습니다.
4층에서 조식 먹다가 연기가 나가지고 프런트에 물어봤는데 대피할 정도 아니라고 가게에서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안내방송이나 사이렌도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기다리라고 했어요. 합동 감식단은 정확한 발화 요인과 불이 확산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또 지하층 일부를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방설비 작동 여부와 호텔 측의 대응도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됩니다. 지하 6층에서 경보가 났을 경우에 지하 1층에 있는 감시재반실로 이제 수신을 주는, 그래서 감시재반실을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알아서 이제 대피를 유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번 화재로 170여 명이 구조되거나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투숙객 3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방관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실내 공기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학교의 공기질 관리 필요성에 대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교실 밖 공동공간, 체육관과 강당, 급식실의 실태 짚어봅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체육관에서 피구 경기에 집중합니다. 야외 활동하기에 힘든 여름철,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활기찹니다. 최근 교육청이 주최하는 아침 체육 활동이 늘면서 실내에서 이뤄지는 체육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밖에는 미세먼지가 있을 때도 있고 햇볕이 내릴 때서 엄청 덥거든요. 근데 안에는 에어컨을 많이 켤 수 있어서 시원하고 놀 수 있는 시설들이나 뭐 준비물 이런 게 다 구비돼 있어서 더 편리한 것 같아요. 미세먼지 수치가 높거나 무더운 여름철, 학교에서는 이런 강당에서 체육 활동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안과 밖의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먼지 쌓인 체육관이나 강당의 경우 걱정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건강을 위해 체육 활동을 하는데 오히려 학생들의 호흡기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창문을 열어서 공기 순환을 하는데 바깥의 미세먼지 있는 날, 황사가 있는 날은 오히려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들이 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어서. 하지만 체육관이나 강당, 식당의 경우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설비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체육관에 보면 공기 정화시설 설치 비율이 초등학교 2.7%, 고등학교는 3.2%에 불과합니다. 100개의 학교 중 2-3곳 정도만 공기 정화 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나마 정화 시설이 설치된 중학교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필터를 한 번도 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이 최근 3년간 약 255억, 부산은 지금 5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설치 자체도 무관심하다 보니까 관리 자체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과 그리고 계획 수립을. 부산시 교육청은 보건법에 따라 매년 2번 공기질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의 지적 이후 지역별로 나눠 25개 학교의 공기질 수치를 측정했지만 모두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수치상으로 어떤 넘어가지고 공기질이 안 좋다라고 표현하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적합 판정이 났기 때문에 여력에서 조금 아니면 단계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판단이 된다 하면 그거는 또 그 방향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돼야 될 것 같거든요. 학교 내 공기질에 문제가 없다는 교육청과 학생의 호흡기 건강이 우려된다는 교육 현장의 괴리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원인으로 풀이되는데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3,000세대 규모로 3.3제곱미터당 1,700만 원대입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1,600만 원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9.6% 오른 가격입니다. 올해 들어 2월 1,560만 원대에서 3월 1,585만 원대로 상승한 뒤
2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같은 기간 14.6% 상승하면서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부산의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분양가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아 미분양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아지면서 수요에 대한 이제 부담 자체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부산에서 미분양은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5대 광역시 중 첫 2천만 원을 넘어선 부산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전문가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올해 작황이 나빠 태종대 수국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아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몇 년 새 부산 곳곳에 여러 수국단지가 조성되면서 여름철 만개한 수국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수국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군락을 이룬 수국이 솜사탕처럼 풍성한 모습을 뽐냅니다. 이곳 외양포에서는 13,000여 그루의 다양한 수국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3년 전 외양포 일본군 포진지 인근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면서 수국을 심었습니다. 이후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면서 8,000여 제곱미터 면적을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태종대만 매번 가가지고 올해는 태종대를 못 갔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담하고 소박하고 뭐랄까 조금 더 소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고 너무 예쁘네요. 한 번 이게 활짝 같이 다 피는 게 아니라 지고 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게 오랜 여운을 줄 수 있어서 수국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대천천 누리길에 있는 유아숲 체험원에도 수국 단지가 만개했습니다. 수국은 여름꽃의 여왕으로도 불립니다. 이름처럼 물을 좋아해 6월 장마철 무렵 만개합니다. 토양의 성질에 따라 색이 변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토양의 산도에 따라서 수국 몸속에 있는 안톤시안 성분이랑 알루미늄 성분이 결합해서 청색을 띠고요. 그다음에 중성도에 가까울수록 분홍색을 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흰색 같은 경우에는 흰색 꽃이 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흰색으로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닌 종도 있겠지만 흰색은 대부분이 토양의 산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종대의 경우 수국축제는 취소됐지만 부산관광공사는 관람 편의를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다누비 열차 운행을 2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오는 7월 1일 로켓맨이 직접 들려주는 누리호 개발 스토리를 주제로 항공우주연구원 오승협 박사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엽니다. 우리나라 로켓 분야의 산 증인으로 불리는 오 박사는 이번 강연을 통해 누리호를 개발하고 발사하기까지의 긴 여정과 그 속에 담긴 고충까지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부산과학관은 누리호 발사 성공과 관련한 소기 획전과 일요과학 공연 등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수영구 수영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수영동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관내 어르신 100여 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는 사랑의 삼계탕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산시 남구청은 지난 22일 내구 연안이 경과한 방독면을 활용해 올해 처음으로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참여형 교육인 방독면 착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에 사는 6.25 참전용사 유가족을 찾아 당시 전황 탓에 수여하지 못한 무공훈장을 전달했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6.25 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참전용사 5인의 유족에게 무공훈장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서구 충무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2일 주민자치위원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단체별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어울림 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서구 남부민 1동에 위치한 항남교회는 지난 23일 남부민 1동 나눔 냉장고에 35만 원 상당의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서구 부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3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 새마을 주민자율방역단에 방역지원금 7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